선배님 사실 죄송한데 말씀 못 드리고 제가 티타임 하는 걸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뭔가 좋은 말씀이 나오면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런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적으려고. 제가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뭐라 그랬어요? 했더니 선배님이 27분 30초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네네? 아 그랬구나. 그랬어? 이것만 27분 30초를 하시고요. 2분 30초 동안 칭찬만 해주셨어요. 애썼다. 그래. 아유, 정말 얼마나 힘들었니. 자. 자. 제가 사실은 이탈리아 분에게 배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오는 친구들에게 적어도 이렇게 먹을만 하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연습했을 땐 됐거든요. 근데 오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돼야 할 텐데. 이거는 감자 오븐 구이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집에서 해먹는 가정 요리라고 해요. 근데 정말 쉬운데 집밥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오는 우리의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분만 스타트. 자, 그럼 해놓고 라자냐를 만듭시다. 베샤멜, 라구 소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벌써 이렇게 뭔가 맛있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소스도 그럴듯해 보이고 고수들은 레시피에 자기 아이디어를 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하수 중에 하수라서 가르쳐준 그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어머 나무 이거 아니야. 어머 나무 이거 아니야. 말 시키지 마세요. 제가 말 시키니까 헷갈렸잖아요. 말 시키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헷갈렸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역시 이 친구도 다 됐다. 빨리 꺼내라고 난리네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걸 해야 돼. 저 이제 마지막 싸우면 다 될 것 같아요. 양도 아주 기가 막히게 딱입니다. 마지막에 치즈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게 치즈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로 느끼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꺼내고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지글지글지글. 좋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감자 오븐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200도로) 35분. 오케이.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 샐러드는 얼추 되었습니다. 피클 정도를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시는 분들은 제 또래의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와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동생들을 제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친해? 하실 분들일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세대로 봐서 한식보다는 양식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식보다는 양식을 준비했는데 오, 다 됐다. 다 됐습니다. 자, 궁금해요. 잘 됐을까? 잘 돼야 될 텐데. 자, 오, 자, 오. 이야, 일단 보기엔 그럴듯한데 비주얼은 일단 괜찮습니다. 오, 네, 괜찮나요? 다 되었습니다.
그럴듯하다 뭔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세대로 봐서 한식보다는 양식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양식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Questo sole accende sul mio volto un segno di speranza.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웰컴 드링크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패션 프루츠와 탄산음료를 넣고 얼음을 넣으면 괜찮더라고요. 막 땀이 나네요, 이제. 오면 웰컴 드링크 주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아이고, 오랜만이야. 잘 지내셨죠?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 선배님.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네. 얼마만이야?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냄새만 그러니까요. 맛있어. 냄새만 맛있어. 누나, 아유. 준영아, 너무 고맙다. 안 아, 우리 바빴어? 선생님, 선배님, 누나. 점점 호칭이. 네. 일단 앉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하긴 우와, 했는데 진짜 진수성찬이다. 앉으세요. 앉으면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자, 그럼 웰컴 드링크만 드리고 바로 시작을 웰컴 할게요. 웰컴 드링크도 있어요? 네네네. 자, 어, 웰컴 드링크입니다. 아유, 이거 앉으세요. 앉아서 뭘 받을 수- 벌떡 일어나 그냥 앉아. 선배님. 네네네. 패션 프루츠 아닌가? 맞아. 그치, 네. 그거. 네. 예. 아니, 여기가 진짜 어떤 공간이에요, 선배님? 여기가 어디예요? 설명을 할게. 여기가 네. 내가 마이금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저기 실버 채널이 있잖아. 맞아요, 네. 실버 버튼. 그래서 마이금이 작가님의 작업실이야.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플레이팅이. 나름 색감을 맞췄어. 다 내가 직접 만들었어. 거의 이탈리안 집밥 한상 뭐 이런 맞아.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제 라자냐를 여러분 라자냐 서빙을 제일 하겠습니다. 글쎄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연습할 때는 괜찮았거든, 맛있었거든. 또 언제 또 배우셨어요? 한 달 전에 한 배워서 달 전에. 연습했어 계속. 근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신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인데요. 그러게 응. 애썼어. 근데 이게 제대로 나와야 할 텐데 모르겠어 오늘 어떨지. 와, 근데 이게 오븐에 올리브 오일이랑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그지? 이 디테일 좀 보세요. 그러니까 한 소지 믿고 바질까지 있었다. 아주 근데 보기엔 맛있어 최고예요. 보여요. 네, 응. 진짜로. 사진 찍으시려면 찍으십시오. 예. 웰컴 드링크 짠 한번 할까? 아, 네. 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 와. 웰컴 드링크 합격. 네, 와.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다. 괜찮아? 근데 너무 생소해요. 왜? 누나가 이렇게 음식 설명을 그치? 해준다는 게 그냥 맨날 밖에서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는 쪽이었는데 항상. 그렇지. 자, 다음 코스는 뭐 이런 거. 아니, 먹자 일단. 네네. 일단 맛을 한번. 평가받는 기분 뭐지 이거? 맛있다. 괜찮아? 맛있어요. 근데 맛 업이에요, 진짜. 네, 진짜로. 지금. 진짜 맛있는데요? 그죠? 응. 너무 다행이야. 진짜 나 너무 걱정했거든. 이 치즈가 튀기네. 그지? 네. 아, 진짜 맛있다. 눈처럼 감자도 감자가 너무 맛있는데요? 그치? 그냥 감자인데. 너무 잘 뱄어요. 근데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하죠? 이게 누나가 한 거라고? 이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야, 나중에 TV로 봐. 내가 나온 거야, 봐. 와. 라자냐 정말 맛있어요, 선배님.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야. 네, 너무 진짜 다행이야. 맛있어요. 괜찮아? 맛있어요. 다행이다. 평가라고 할 게 없는 게 어.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나도 공복으로 오기를 잘했네요. 잘했어. 네. 저는 이게 치팅이거든요. 응. 진짜 그렇구나. 오랜만에 먹는 거라 못 만들고 다이어트. 계시구나. 몸 만드느라고 계속 닭가슴살이랑 탄수화물만 먹고 있어서 몸이 춤을 추겠네요, 지금. 원래 피가 너무 돌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까 조금 창백했는데. 예. 잘 됐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조합이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하지 않고 신선해서 20대시죠? 30대. 30대예요. 그리고 40대. 나 50대. 이렇게 20대, 30대. 딱 세대 공감이. 세대 공감이 하다 보니 오늘. 그렇게 됐고 일단 경림이는 고등학교 후배야. 네, 동명여고 동명여고. 후배입니다. 예. 근데 얘가 동명여고 출신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학교에 무슨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금이 필요해. 이러면 얘가 연락을 쫙 돌려. 와. 그럼 나는 그 연락을 받는 선배 중에 하나야. 와. 항상 도와주세요. 아니 근데 얘는 이렇게 말해. 아 선배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주시면 돼서 그래 너는 얼마 했니? 그럼 액수를 딱 말해. 그럼 내가 그거보다 적게 할 수는 없잖아. 벌써 너무 불편해요 지금. 뭔지 알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어. 그렇게 해서 얘가 한두 건 해결한 게 아니야. 진짜 세상에. 우리 동명여고 출신 중에 경림이 같은 애가 아니요. 없어. 선배님이 도서관도 지어주시고 아니, 도서관 아니. 지어주셨다고? 예, 이제 선배님들이 아니, 함께 협의는 되고. 해서 도와주셔서 알잖아. 도서관도 지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경림이랑은 친분이 있고 진혁이하고는 우리가 갓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아, 프로그램. 만난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혁이가 먼저 스튜디오 MC를 하고 있었고 내가 나중에 합류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호칭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왜냐면 거기는 다 갓파더, 갓마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갓 동생이고 갓 누나가 된 거야. 아 맞아. 이게 사실 네. 누나에 대한 썰이 좀 많은 게 그 풀어줘요. 누나라는 친구 자체가 제가 부르기는 좀 그런 너무 선배님이시죠. 너무 선배님이시니까. 네. 근데 이게 누나라고 쭉 부르니까 응.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KBS 부국장님 맞아 맞아. 인사차 이제 오셨지? 금이 누나 이제 인사차 오셨어요. 부국장님이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오셨다. 왜냐면 나보다 후배니까. 그쵸. 후배니까. 후배시니까. 그때 이제 스튜디오에 부국장님 계신 줄 모르고 제가 뒤에서 누나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국장님 표정이 깜짝 놀랐어. 이 표정이었어. 본인도 한 번도 그렇게 못 불러봤으니까. 못 불러봤으니까 그래서 그 선배인데. 이름인데. 일단 K본부에선 조심하겠습니다. 흠칫흠칫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나죠. 그리고 상영이는 내가 숙대 모교인 숙대에서 오래 미디어학교에서 하셨잖아요. 22년 6개월. 근데 그 중에 교환학생으로 온 몇 명 안 되는 남학생인 거야. 교환학생이셨어요. 근데 너무 훌륭한 게 혼자 남학생이잖아. 너무 수업도 잘하고 아마 A 받았을 걸 거의. A뿔 다 받았어요. 그랬을 거야. 네. 너무 수업도 잘하고 한 번 들은 것도 아니었잖아, 그치? 제가 3번인가 들었을 거예요. 9학점을 부학점을 들으면서 거의 제가 단일 교수님으로 맞아. 최다 학점 수강을 맞아, 했던 맞아. 그런 어. 선생님이셨죠. 학생 때도 이렇게 좀 밝은 성격이셨어요? 학생 때는 모자를 자주 쓰고 다녔어. 맞아요. 뭔지 알지? 네. 근데 그 모자가 야구 모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술가 모자야. 아 맞아요. 헌팅캡. 그치. 헌팅캡을 주로 아. 썼었어요. 당시에. 예. 맞아. 그걸 늘 쓰고 와서 진짜 인상이 항상 남았고 너무 수업을 잘하니까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 수업 잘하는 학생이 예쁘지. 제일 예뻐. 제일 예쁘지. 아니 근데 어떤 교수님이셨어? 아, 일단 저에게 너무 기억에 남는 일은 항상 수업에 들어오실 때마다 짐이 너무 많으셨어요. 짐? 네,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오시는데 수업 인원이 거의 한 50명, 60명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인을 넘어갈 정도로 많은 양의 과자 같은 걸 사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과자가 아니라 우리 이제 20대들은 먹기 힘든 그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그런 과자. 고급 과자, 막 수놓아져 있는 과자들 있잖아요. 금가루 뿌려져 있고 그런 이거 살면서 그런 걸 언제 먹어봤겠어요. 그쵸. 그래서 애들이 거의 막 승냥이처럼 달려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뭐 학기 중에는 60명 된 학생들 모두를 한 사람당 30분씩 40분씩 티타임을 가지셨어요. 그 50명 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시간을 내서 애들 고민 다 들어주시고. 대단하다. 네. 그 말이 쉽지 선배님. 5, 60명을 30분씩 그리고 막 앞뒤로 뭐 이렇게 하면 다 40분, 50분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애들은 거기서 막 울음판이 벌어지고 선생님 또 워낙 잘 들어주시잖아요. 아, 그쵸. 사실 내가 그렇게 했던 건 내가 저맘때 나는 뭐가 필요했지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아나운서가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후배들에게 물어볼 기회를 주자. 그리고 나한테 가장 귀한 걸 나누자. 그때나 지금이나 난 시간이 제일 귀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30분씩 티타임을 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내가 계속 질문을 했나 봐. 아마도. 그 왜 요새는 학교 그 강의가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강의 평가를 하거든. 네. 근데 그 평가 중에는 객관식도 있지만 주관식도 있다고. 그래서 주관식 평가는 어떤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대화를 강요함. 정말 이 6글자를 썼어. 너무 무섭다. 그거.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네. 그렇게 느꼈구나.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고 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후배들에게 그게 강요로 느껴졌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하지 말자.
그랬는데 또 안 하려고 보니 티타임을 하다가 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3분의 1은 됐거든. 그만큼 너무 힘든데 나마저 그런 걸 안 하면 이 친구들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그다음부터 내가 방법을 바꾼 거야. 그 상영이 수업 들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들었던 후배 하나가 나중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배님 사실 죄송한데 말씀 못 드리고 제가 티타임 하는 걸 녹음을 했어요. 왜? 했더니 아니 뭔가 좋은 말씀이 나오면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뭐라 그랬어요? 했더니 선배님이 27분 30초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네네? 아 그랬구나. 그랬어? 이것만 27분 30초를 하시고요. 2분 30초 동안 칭찬만 해주셨어요. 애썼다. 그래. 아유 정말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칭찬도 아니고 완전한 공감의 말이네요. 그랬나 봐. 네. 그래서 내가 바뀌었구나를 그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 이해와 공감으로 완전히. 저는 이제 원래 누나랑 이제 채환이라는 친구랑 셋이 같이 밥을 먹어요. 환희. 우리 셋이 멤버야. 셋이 그렇게 밥을 먹는데 잘 먹어. 항상 요새 애들은 이런 거 어떻니? 요새 애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한테 항상 물어봐 주셔서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줄 몰랐어요. 고민이 되지. 그리고 데이터가 정말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1,500명과 티타임을 가지신 거니까 시간으로 치면 30분씩만 잡아도 750시간인 맞아.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훨씬 많이, 뭐 거의 1,000시간 이상, 15년이니까, 15년 동안.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얼마 전에 아침마당이 10,000회를 맞았다고 초대를 맞아요. 했어. 맞아요. 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초대 손님으로 너무 네네. 처음 나간 거잖아. 초대 네네. 손님으로 나가서 보니까 10,000회인데 내가 그중에 4,500회를 했더라고. 절반을 하셨네. 안을 하신 거야, 거기에 진짜로. 진짜 온갖 세대 온갖 분들 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마당에서만 23,400명을 만났다는 거야. 23,000명이요. 23,000명. 기본적으로 다 만단이 막 그렇지, 천단지. 그렇지. 올림픽 스테디움 그렇지, 채울 만한 그렇지. 인원이잖아요. 근데도 내가 그 외 프로그램들도 했잖아. 그쵸. 뭐 사랑의 리퀘스트도 네, 하고 뭐 뭐 TV는 사랑을 여섯 시내 듣고, 고향 네. 뭐 이렇게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마이금이에서 매주 한 분씩 초대 손님하고 그쵸, 인터뷰를 그쵸. 하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3만 명 만났겠더라고. 세상에. 아니, 두 분 오늘 그 3만 명 중에 두 분. 그쵸. 영광이. 사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3만 명인데 그 중에 두 분이면 그러게. 15,000대 1. 5,000대 1인 거예요. 맞네요. 신랑모자 한 명이 너무 좋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선배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하루 루틴이? 주말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루틴은 이런 거야. 노트북과 책을 들고 집을 나서서 집 앞에 카페에 가. 그래서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책을 읽고 노트북 펼치고 글을 좀 쓰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거기서 나와서 걸어. 그러면 한 산책을 한 2시간 정도 해. 그러면서 다시 다른 카페에 가서 어머나. 책을 읽고 글을 써. 그게 내가 제일 행복한 주말이야. 그 작가의 삶이신데요? 그거 진짜? 완전 네, 아까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똑같으세요. 예. 난 작가들은 다 작업실에서 글 쓰는 줄 알았어. 저는 얼마 전에 작업실 구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저도 카페 메뚜기였어요.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집중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장소를 리프레시 계속 해주면서 새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머 몰랐어. 제가 인증했습니다. 작가가 되셨습니다. 무슨 공신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커상 후보신데요. 그럼. 그때 수업을 들으실 때만 해도 작가님이 아니셨잖아요. 아니었죠. 글 쓰는 거를 워낙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글 써서 어떤 레귤러한 수입을 받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고 창작적인 일을 하면서도 이제 레귤러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게 언론 계열 직장들이니까 그걸 이제 하려고 이제 선생님 수업도 들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전공을 살려서 잡지사 기자로 들어가서 그 일도 했었고 또 이제 광고회사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언제 한번 찾아뵈야지 싶었는데 이 옷이 내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못 뵙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딱 해놓고 인사드리고 싶지. 맞아요. 왠지 학창 시절 선생님은 뭔가 좀 이뤘을 때 찾아뵙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저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만의 길을 가야 되는 애인 것 같다고. 나는 얘가 보였어 그때. 네, 그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진짜 작가가 돼보자 하면서 그때 떠올렸던 게 선생님 말씀이셨어요. 너만의 길을 가라. 네, 너만의 길을 가라. 그래서 나는 내 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예창작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작가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작가가 됐어요. 선생님께 너무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연락을 안 한 지 한 5, 6년 넘었으니까 좀 쑥스러운 거예요. 선뜻 연락을 하기가. 마침 제 작가 친구가 그 라디오에 KBS 가정음악에 보조 작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등단한 지면을 너에게 줄 테니까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 날에 바로 선생님 뵈서 전해드렸다고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하고 그러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중간에 잘못된 게 나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네. 어떤 PD를 통해서 날 주긴 했어.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랑이 좋은 날 PD님께 아니 전해드렸다. 전 PD였었거든. 현 PD면 바로 봤을 텐데 오해가 이렇게 PD셨어요? 풀립니다. 전 PD였어. 아. 그러니까 그 PD가 나를 볼 수가 없었던 스케줄이었다. 계속 그럼 오랫동안. 그 친구 메신저의 문제였네요. 그래서 거기에 어딘가에 멈춰 있었구나. 되게 늦게 받았어. 정말요? 2달이 정도 걸쳐서 나한테 온 거야. 근데 그래서- 준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근데 있었을 거야. 몰랐지. 나는 그때 받으셨나? 받았어. 저도 이제 오매불망 매일매일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그치. 그렇죠. 그래도 이제 바람 불 뭉뚱뭉뚱 때면 궁금하지. 바람 불 때. 버스 타고 가다가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그렇지, 나온다? 그렇지. 그럼 선생님 날 잊으셨나? 이러면서 아니, 그럴 일 약간 없지. 계절이 한 2계절쯤 지나서 어. 박 작가님께 식사를 청해도 되겠습니까? 눈웃음하고 그래서 그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께 그때부터 이제 만나게 됐지. 맞아요. 선생님께서 또 이제 같이 밥 식사를 먹고 하자. 세계적인 작가가 되셨어. 맞아요. 국호상 후보에 올랐던 거 아예 알지? 알죠. 22년에. 네. 그렇지. 2022년에. 기억력도 좋으세요. 알지. Don't know how to deal with all the troubles that I have caused. So why don't we get drunk?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어. 너무 진짜 잘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남보잖아요. 그럼.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후보가 되잖아. 언젠간 받는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국화상 후보 올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런 거는 맞아, 메일로 받나요? 맞아. 전화로 받나요? 그때가 제가 한창 이제 글 쓰려고 몸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몸을? 그러니까 체력이 그치, 중요하니까 그치. 그때 스태퍼를 열심히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띠링하고 오는 메일로 거예요. 오는구나. 네, 메일로 와서 뭐 부커 파운데이션 어쩌고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열어봤더니 읽어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얼른 내려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봤더니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제 책이 2021년도에 영국에 번역이 됐어요. 러브 인 더 빅시티라고. 근데 그 작품이 그 부커상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22년도에 맞아. 네, 22년도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제가 메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그렇게 오는구나. 네. 세계 3대 문학상인데. 그치. 이메일로 오는구나. 제가 후보에 오를 거라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이걸 어디든 알리고 싶은데 마지막 줄에 이 사실을 알릴 시에 후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어머,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그렇죠. 알리면 안 되는 안 된다고. 어머. 그래갖고 그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보 발표 날이 딱 됐잖아요.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후보들 개정판 다 나오더라고요. 미리 말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은 출판사랑 그걸 공유해서 그 그렇지. 마케팅 딱 플랜을 준비해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저는 맞아. 진짜 말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출판사랑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야 준비를 하지. 근데 그래서 저는 출판-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될 줄 알고 그냥 혼자서 그냥 집에서 손 놓고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계속 품고 있었군요, 이렇게. 엄마 그래서 소중하게. 네가 나온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작가님 저희 좀 늦었지만 네, 준비합시다 좀 이러면서 늦게 나왔죠. 예, 그래서. 개정판이 늦게 나오고 뭐 그래도 아무래도 너무 큰 영광이었고 야. 덕분에 이제 요즘에도 이제 해외 다니면서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갖고 왔어요. 잘했다. 이제 그걸 또 계기로 제 작품이 영화 드라마 맞아. 영화, 맞아. 드라마 그렇게 동시에 되는 거의 경우가 없거든요. 없거든요.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요. 또 잠사에 연락을 주셔서 두 그 회사에서 다 판권이 팔려가지고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제가 또 진행했지만 박경림 선생님께서 또 진행을 맡아주시고 예. 아니 근데 메가 히트 작품이 나오면 사실 굉장히 수입 면에서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원래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면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소설 쓰고 출근하고 그 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제 목표가 내 작가로서의 수입이 내 연봉을 뛰어넘게 되면은 그때 그만두겠다. 그만두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대도시의 사랑법이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제 연봉을 뛰어넘은 거예요, 인세가. 한 달 만에. 네, 근데 사실은 신인 작가에게 그런 일은 정말 없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유명 작가도 아니고. 맞아요. 정말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데 저로서는 이제 제 인생의 출세작이자 그러니까. 너무 큰 행운이고 이제 사실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선배님 저는 궁금한 게 아나운서를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셨어요? 맞아 맞아. 아 진짜?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와. 4학년 때 우리 반 친구가 누가 잘하나에 나가는 거야. 음. 그때 토요일 오후 2시에 예선을 보고 토요일 오후 4시에 본선을 바로 녹화를 했던 것 같아. 아, 바로바로 하는 거.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내 친구가 떨어졌어. 혜영이라는 애였는데. 실명도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지 뭐. 그래서 혜영이가 떨어져서 우리는 그냥 집에 오려 그랬는데 조연출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다 어린이들 오세요 하고 방청객으로 갖다 앉힌 거야. 자리 채웠어요.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 구석 앞에서 4번째 줄 맨 구석 자리에 내가 앉았는데 하늘에서 천사 같은 언니가 내려온 거야. 그러더니 어린이 여러분 하고 우리한테 막 사회를 보고 막 이러는데 나는 저 언니가 천사처럼 보이고 나도 커서 저런 언니가 되고 싶다. 그때. 이게 시작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KBS 이제 면접을 보러 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화장품이 하나도 없었어. 다 화장은 할 줄 모르는 오자매가 다 그런 거야.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야. 화장, 옷 이런 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신부 화장을 해주신 거야. 신부 화장을 해주셨는데 나는 그게 신부 화장인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처음 받은 거잖아. 속눈썹 그리고 그리고 거 왜 붙이고. 예. 생각해봐. 80년대 후반의 신부 화장은 아.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런 진하게 신- 그냥 그때 이렇게 미스 코리아도 머리 막 이런 그렇지, 때였잖아요. 그런 때였어. 예. 내가 그렇게 하고 최종 면접을 간 거야. 너무 사진 보고 싶다. 사진이 없지. 그때 찍어놓을 네. 생각도 못했지. 너무 보고 싶다. 궁금하다. 면접을 보시던 면접관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기 평소에도 그렇게 화장을 했어요? 나한테 평소에도 그렇게 화장을 했어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저분이 저런 표정을 짓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학교 앞 미용실에 가서 새벽에 가서 하고 왔었는데 막 한숨을 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애는 떨어졌어. 어떡해. 그 다음에 다시 재수해서 된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미용실 안 가셨어요? 그 미용실은 안 갔어. 다른 미용실을 다른 미용실을 갔지. 거기는 아닌 것 같았어. 평범하게 평범하게 그렇지. 거기는 아닌 것 같았어. 아, 한번 재수하셨구나. 재수했어, 선배님. 재수했어. 예. 이게 시작이었는데 놀라운 건 내가 아나운서가 되어서 처음 맡은 단독 프로그램이 어린이 노래자랑 프로였어. 어머나, 이거 진짜 운명이다. 그치? 그런 사람이 됐네요, 딱. 그거 내가 사회를 단독 MC 처음 본 거야. 그래서 꿈을 이룬 거지 나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춥죠? 나는 가끔 내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거든. 네네. 우리는 중요하잖아. 나에 대해서 누군가 그럼요. 어떻게 말하고 네. 있는지를.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쓰셨냐면 무려 14년 만에 라디오를 틀었더니 그 시간에 여전히 내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의 14년 전이 떠올랐대. 그치. 그때 자기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했고 초보 운전자여서 특히 밤길을 운전할 때 너무 무섭고 근데 항상 퇴근할 때 6시에 내 목소리가 나오면 안정감이 들고 운전을 하는데 편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 이금희 씨가 이 글을 볼 리는 없겠지만 당신이 그때 초보 운전자인 나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걸 꼭 말해주고 멋있어. 싶다. 그래서 나 정말 울컥했잖아. 진짜. 정말로. 진짜 6시에 라디오를 들으면 기분이 맞아요.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러니까 힐링의 음성이시잖아요. 저는 사람을 살린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분에게도 이제 안전운전을 가능하게 한 목소리이기도 했고, 그거 말고도 진짜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안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선생님 감사하지. 목소리로. 너무 네. 감사하지. 실은 내가 늘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건 내가 운이 좋았다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결혼 안 한 여성이 이렇게 오래 사회생활을 못했어.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여자?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 예전에는. 근데 이 방송은 사회의 거울이라서 방송에서도 결혼 안 한 나이 먹은 여자 아나운서가 설 자리가 없었어.
근데 내가 활동을 하던 90년대부터 바뀐 거야, 분위기가. 분위기가. 결혼은 선택이고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고 나이 먹는다는 건 경력이 쌓인다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지. 나는 사실 20, 30대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누구나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분야와 내가 맡은 분야가 겹치면 잘 되는 거고 맞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분야가 다른 프로그램을 맡으면 그게 잘 케미가 안 사는 거야. 그것일 뿐이라 나는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운이 좋았다. 사회적인 배경도 너무 좋은 시기에 태어나 활동을 시작했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정말 천상의 목소리시잖아요. 그럼요. 네, 대체가 불가능한. 대한민국 멋있다, 최고의 독보적이네, 목소리시잖아요. 밥값은 이 정도는 됐다. 아, 진짜. 아니, 저는 진실로. 근데 원래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선배님 그렇게 좋으셨어요? 엄마가 목소리가 좋으셔. 역시 엄마한테 왔구나. 타고 나는 거예요. 엄마가 목소리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셔서 목소리가 좋으셔. 엄마 사실 꿈이 성우였대. 언니. 근데 엄마 덕분에 내가 이런 목소리를 갖게 되었고 엄마한테 받은 게 정말 많은 거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교육이나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맞아, 없잖아요. 맞아. 그럼요. 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갑자기. 우리 엄마는 손을 쉬신 적이 없어. 어머니가 내가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부업을 안 하신 적이 없어. 항상 뭔가를 하고 계셔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옛날에 우리는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을 했다. 저희 때까지도 저희 있었어. 아유, 솔차는 부업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같은 데서 받아오신 거예요. 그 동네 테니까. 그리고 저 목발 구슬 깨는 거. 맞아, 맞아. 그거랑 봉투 풀 맞아, 붙이는 거. 맞아. 그거 다. 예. 너네 엄마도 하셨구나. 너무. 간의 수공업 이런 그쵸, 아이- 많았죠, 그런 게. 항상 뭘 하고 계셨어. 엄마가 절에 다니시는데 절 앞에 가면 왜 스님들 옷 만들어드리고 그런 곳이 꼭 있어. 있죠. 거기서는 자투리천이 많이 나와. 그렇죠. 그걸 다 받아오셔서 조각 가방을 만드셔. 이렇게 천에 에코백 이어서 이렇게 같은 거. 조각을. 엄마가 재봉질을 잘하시거든. 엄마가 손재주가 정말 많은 분이셔서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옷을 사 입는 게 소원이었어. 엄마가 다 만들어 주셨거든. 원피스도 만들어 주시고 니트도 떠 주시고. 와, 어머님이 손재주가- 테일러시네, 테일러. 그러니까요. 보통이 아니시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귀한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나는 산 옷을 너무 입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소풍 가서 친구 산 옷이랑 바꿔서 입고 사진 찍었어. 나는 그게 너무 입고 싶고 걔는 또 이게 너무 입고 싶은 거잖아. 핸드메이드.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땐 몰랐지. 그래서 엄마는 정말 항상 부지런하시고 늘 쉬지 않고 뭘 하셨어. 나는 엄마 손이 쉬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나도 엄마처럼 뭘 항상 하고 있어서 성실함을 또 어머님한테 배우신 정말로. 거구나. 그리고 또 내가 어머니한테 배운 건 내가 4학년 때 어린이 명작 동화 100권이 나왔어. 지금도 아이한테 100권의 동화책을 사주는 건 쉽지 않잖아. 그럼 어렵죠. 근데 그게 30권, 30권, 40권이 나왔어. 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난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처음으로 내 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데 엄마를 조른 거야. 나 저거 사달라고. 근데 엄마가 내가 하도 조르니까 그럼 이번 중간고사에서 네가 몇 등을 하면 엄마가 30권을 사줄게. 약속을 하셔서 밤새 부업을 하셔서 그걸 지키신 거야. 그래서 그 대단하시다. 100권이 다 들어왔는데 정말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야. 방이 좁잖아. 우리 좋은 방에서 5자매가 다 그때는 살았거든. 맞아요. 너 알잖아. 네, 또 그- 딸부잣집이셔서. 그거 어떻게 네. 두니? 그래서 엄마가 고안해내신 게 저렇게 이렇게 선반을 다셨어. 여기다가 아니, 위에 아주 위에다가 제일 위에. 벽선반. 선반을 다셔서 거기 30권, 30권, 40권을 꽂아 놓아 주신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누워야 다 보여. 근데 이렇게 누워서 30권, 40권, 40권, 100권을 보는데 난 세상에 내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그날의 그 뿌듯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그렇죠. 정도로. 왜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진 거니까 선배님. 그리고 엄마가 약속을 해주신 걸 지키셨잖아.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릴 적에 좀 아프셔서 동네 분들이 다 아기 때, 아기 때. 예, 그 안 믿어지겠지만 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6번 정도였어. 아주 작고 왜소하고 마르고 왜소해서 아유 제가 언제 커 막 이런 애였는데 정말 그 아기 때는 몸이 약해서 엄마가 내가 겨울생인데 겨울에 신생아인 나를 안고 동네 소아과까지
달려가다 보니 맨발이었다 뭐 이런 적도 있고 많이 너무 아팠었다고 급했구나. 해요. 내가 정말 약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그 덕분에 나는 이제 성장하면서 유아기에는 그때부터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어렸을 때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였대. 그래서 집에 엄마 친구분들이나 동네 분들이 놀러 오면 무조건 왜 무릎에 가서 앉는 애 있지. 아저씨든 아줌마든 가서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애. 이뻐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푹 안기는 애였대. 그래서 어머나. 엄마가 그때도 이제 집에서 뭐 딸린 데서 부업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내가 항상 없대. 얘는 항상 어떤 아줌마 손을 잡고 어딜 나갔대. 아 대박이다. 항상 친화력이. 집에 없는 애고. 네. 근데 나는 그거가 나를 살린 것 같아.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진혁 씨가 좀 아팠었잖아요. 천성적으로. 네. 사실 저는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병이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앓고 있었던 거여서 이미 앓고 있었던 거여서 그냥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고 연습생 생활 들어갔을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치. 네. 뭔가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버티는데 나는 왜 자꾸 고꾸라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서 엄마가 절 데리러 오셨을 때 힘들면 안 해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 난 할 건데. 난 할 건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악착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제 몸에도 통한 거죠. 계속 나아지고 있는 잘 거죠. 됐다. 아니 근데 진혁 씨는 원래 가수로 시작한 게 맞아. 아니잖아요. 뭐 정확하게는 이제 CF로 이제 좀 하고 이제 배우로서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제가 처음 다닌 학원이 이순재 선생님 학원이에요. 아주 정통성 있는 곳에서 연기를 일기생인데 거의 초창기 멤버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학원에 회사랑 이제 협업해서 오디션을 자주 보는 그런 게 그럴 수 있었는데 있지. 그걸 해서 이제 가수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수회사 들어가서 연습생 기간을 한 5년 정도. 그리고 업텐션이. 네네 맞아요. 그리고 20살에 데뷔를 해서 올해가 10주년이죠. 맞아. 그때 그 얘기했어.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행사 했어? 10주년 행사? 네, 했어요. 얘네 업텐션. 그 행사 가기 전에 누나를 뵀었거든요. 맞아. 뵈가지고 저희 10주년이에요 누나 이러니까 너희도 진짜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네. 진짜 세월이. 그러니까 10년이라니. TV 속 애띤 얼굴이 그러니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뭐 잘하잖아요. 또. 그러니 잘하지. 착하고. 감사합니다. 연기도 잘하고 얘는.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잘해. DM에서도. 잘해.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누나 해주신 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진짜 고지고대로 듣고 알바를 한번 해봤어요. 알바. 네. 의외지. 얘가 이런 애야. 어떤 알바요? 빵가게였어요. 빵가게에서 안내를 안내해주고. 마스크 쓰고. 네. 안경 쓰고 팬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저만 공부하자 하는 마음으로 사회 경험을 그냥 경험을. 온몸으로 그냥 해본 맞아, 거구나. 네, 이제 누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얘기했어. 네. 알바를 했다. 사람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났다. 알바를 하면서. 그렇지. 진짜. 거기서는 뭐 무방비니까. 네. 그리고 돈에 대한 소중함도 더 많이 느꼈고 그리고 요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느꼈던 마음들을 좀 느껴봤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진짜 잘했다 그랬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요. 잘했다고. 그리고 경험은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나쁘고 안 좋은 경험이더라도 그게 언젠가 다 재료가 되니까. 맞아. 그래서 정말 내가 얘를 예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야. 쉽지 않잖아. 그럼요. 아이돌인데 근데 그걸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구나.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네. 아니 진짜 그러네요. 상영도 그렇지.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경림이는 제일 잘 나갈 때 유학을 갔던 사람이야. 알죠. 알아? 한창 유명할 때 미국 가셔가지고. 그게 예. 몇 살이었지 그때가? 23살. 23살에 연예 대상을 받았어. 그 최연소 여성 대상쇼가 그건 알고 아직도 있었어요.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 알고 그때 있어요. 유학을 갔다니까? 네, 오늘 4인용 식탁 주인공.
아니 그때 어떻게 유학을 갔었니? 나는 진짜 그러니까 그 유학을 그때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하면 가겠다라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 경험하고 많은 걸 얻게 되고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생긴 거고 근데 딱 상을 받고 난데 나 이제 뭐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긴 진짜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가는 이런 걸 받고도 싶고 계획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빨리. 받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른 성공은 때로는 독이 되기도 사실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지금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살면서 음. 그런 기회와 영광을 한 번이라도 그럼. 경험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길을 약간 잃은 것 같아. 버거웠던 거지. 나 이제 어떻게 난 이제 뭘 하지? 나는 이제 그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딱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너무 잘 갔죠. 저는 미국 갔는데 아무도 절 모르잖아요. 그 전에 여기서는 한국에서 뭐 네가 최고다, 뭐 너 뭐 네가 해야 된다 그랬는데 갔는데 뭐 그 뭐야 버거집에서도 네. 버거집에서 주문도 잘 안 받아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러죠 뭐 저기 베트남 식당 가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이렇게 봤는데 옆에 테이블이 맛있는 거 같길래 same I wanna same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are you vegetarian? 막 이런데 제가 no I'm Korean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영어를 진짜 모를 때라 베지테리안이 베트남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줄 알고 no I'm Korean 뭐 이런 수준의 거의 영어였기 때문에 가니까 뭐 아무도 학교를 가도 짝꿍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영어 못하니까 아무도 저랑 짝꿍 안 하려고 그러고 외국 애들 웬만하면 눈 쳐다보는데 제 눈을 피해요. 신기한 경험. 신기한 경험했죠. 그러면 저도 좋은 경험하고 뭐 여기서 뭐나 된 줄 알았는데 갔더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정말 온몸으로 깨달았던. 바로 깨달아 버리셨네요. 네. 아, 오늘 뭐 그 선배님과 같이 있으니까 이야기들이 술술술술. 그러니까요. 네. 경님이 덕분이지. 아닙니다. 그러면 선배님은 목 관리를 따로 선배님 좀 하세요? 워낙 타고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안 했는데 작년에 엄마가 크게 아프셔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작년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였는데 일치리는 줄 알았어. 우리 그 다 정도로요? 어머니 의식을 잃으시고 중환자실에 계시고 격리병동에 계시고 막 이랬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세상에. 다행히 엄마가 강인하셔서 이겨내셨지만 그때 이렇게 내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 막 새벽 2시에 내가 기억자성을 가진 후배한테 전화를 걸으니까 손으로 계속 이걸 만지고 있었나 봐. 전화기 불안하니까. 혹시 연락 올까 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이상한 문자를 보내놓고 한 거 나도 모르게 1시간마다 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너무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고 막 이거가 꽤 오래됐어. 그런데 스케줄은 또 스케줄대로 해야 되잖아. 그쵸.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급성 후두를 나서 세상에. 2주간 말을 못했어. 그럼 라디오는 어떻게? 라디오를 대타를 누가 해주시고 아이고. 정말 소리가 필리님 제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리님 너무 놀래가지고 선배 얘기하지 마세요. 작게요. 이래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선생님이 2주간 소리가 안 나오실 거여서 내가 안 돼요. 방송해야 돼요. 막 이러더니 2주간 소리 못 내요. 정말 2주간 소리가 안 나왔어. 아니 근데 그때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후두염 걸리시고 맞아. 조금 나으신 상태에서 맞아. 뵀었는데도 맞아.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 제 목소리를 내셨군요. 아, 그럼 되게 겁나셨겠다. 그러니까 무섭지. 저도 놀랐어요. 네. 진짜 듣자마자 음. 괜찮으세요? 이게 다시 돌아올지. 그러니까 아 이게 사실 살림 미천인데 네. 살림 살림 고간이 거듭난 것 같은 맞아, 그런 맞아.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저, 예. 겁은 나지 않았어. 역시.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나을 거라고 걸 하셨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여태까지 탈 안 나고 30년 넘게 쓴 거 감사한 줄 아시고요. 앞으로는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 중에서 성대만큼 관리 잘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관리를 잘하시면 이 소리로 60, 70, 80, 90 계속 가실 수 있어요. 이러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음성 언어 클리닉을 다니고 있고 훈련을 선생님 따라서 하고 있고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가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2주간 말 없이 그냥 잘 지냈고 책 읽으시면서 자동 식을 구분. 집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네. 책을 많이 읽으려고 했다. 책을 네. 이만큼 쌓아놨어. 한 권도 못 읽는 게 그러니까 약을 먹으려면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내가 지어서 먹어야 했고 뭘 배달 뭐 이런 거 나 안 좋아하니까 약을 먹는 중간에 도라지, 배, 뭐 꿀 이거를 다 내가 직접 만들어 너무 먹었어. 바빠, 너무 바빠. 그거 하는데 하루가 다가. 네. 그래서 책을 한 권도 건강원의 못 읽고 하루처럼. 네. 건강원의 하루로 네. 2주간 보냈어. 정말. 아, 그냥 목에다가 그냥 네. 다 내 모든 그 모든 에너지를 모든 그냥 걸. 정말.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독립을 하셨잖아요. 독립을 했지. 네. 어. 몇십 년 만에 독립하신 거죠? 뭐 세보진 않죠. 되게 오랜만에 독립을 했고 실은 코로나 때 이제 그때 부모님 두 분 다 계실 때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우리는 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되잖아. 그쵸. 아, 맞죠. 그래서 이제 독립에 박차를 가게 되었고 그때 또 계기로. 그때 나와서는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제가 방송을 맞아, 맞아. 촬영했는데 그때야. 선생님이 마스크를 두 겹씩 끼고 다니셨어요. 나는 그래서 안 걸렸어 끝까지. 한 번도? 난 안 걸렸어. 그 관리도 잘하셨으니까. 아니, 그 그렇죠. 정말 철저하게 네. 했지. 철저하게 항상 손 소독하고 진짜 애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사실 음식을 좀 만들어 먹어서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 나오셔서 혼자. 예. 그렇죠. 어, 처음은 다 재밌어요. 근데 맨 처음에 독립했을 땐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먹였어. 막 우리 라디오 팀 알지 알지, 내 알지. 성격. 내 주변에 뭐 책 모임 같이 하는 사람도 불러다 먹이고 뭐 진짜 다 불러다 먹였어. 근데 그 후로는 잘 해먹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어요. 아유,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때요, 선배님? 싱글 라이프 만족하세요? 아니 근데 만족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왜냐하면 책임질 게 너무 많으시잖아. 그렇죠. 네. 나는 내 동생이 나보다 어른이라고 생각해. 얘는 아이 셋을 낳아서 키웠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지만 장례식이라든가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다 얘랑 의논을 하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얘는 사람 살아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확실히 나이가 먹어도 애 같은 데가 있어. 그 순수한 부분이 더 있는 거죠. 뭐 좋게 아무래도. 말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철이 안 든 거지. 아니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다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몫이 사실 다르고. 결혼하신 분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좋으시구나. 너무 좋고 또 그분들도 음. 그분 나름의 행복이 있으니까. 있을까? 근데 그럼요. 있어? 미안하지 많이 않으셔도 될 것 부럽네요. 같아요. 일을 꽉 깨고 마시고. 많이 부러워요. 그러게. 너무 좋고 그리고 나는 외로움 DNA가 없어. 나는 내가 깊이 외로움을 느낀 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세상에 그거는 정말로야. 진기명기 아닌가요? 아 진짜로. 그리고 나는 있잖아 어떤 타입이냐면 잠이 모든 걸 해결해줘 이런 타입인데 아, 진짜요? 나는 실현당해도 잠이 오고 배가 고프더라고. 아, 최악의 시련 여쭤봐도 돼요, 선배님? 재밌겠다. 잠수 이별. 잠수 얘기하죠? 잠수이별 당해보셨어요? 그거 당해봤어. 망하셨어요? 당해봤어. 하는 건데. 예전에 또 잠수하기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렇지. 네. 연락이 잘 안 네, 되는 전화 안 하면 SNS도. 네, 전화 안 하면 끝이니까. SNS 없을 때지.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상황이 좀 안 좋았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 좋았고. 집안 상황이나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그러면 더 걱정이 되잖아. 그쵸. 그죠. 연인으로서.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좀 뭐랄까 성격이 밝을 때는 엄청 밝은데 우울할 때는 엄청 우울하거든. 아, 기복이 심하시구나. 기복이 네. 심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한 거야. 난 좀 안정형. 난 기복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네. 기복이 없는 편이거든. 그 뒤로도 연락이 안 왔었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너무 미련이 있어서 연락이 왔었어. 그럴 줄 알았어. 아, 네. 그래서 나는 사실 지나간 남자친구는 다시 돌아보지 않아. 왜냐면 그 순간 최선을 그렇지. 다하셔서 근데 지나간 남자친구들이 나중에 연락을 해. 미련이 남지. 그러면 나는 시차를 두고 답장을 보내. 그래야 관계가 정리가 돼. 완전히 약간 정말 명쾌하시죠. 네. 판무 파탄이신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난 정말 잘해줘, 남자친구한테. 명심해 주십시오. 저 매력 어필을 선배님 하고 계시는데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선배님? 잘생긴 남자. 그건 유명하죠. 짤로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 BTS 그렇지, B. 그렇지. 네. 내가 정말 비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언급을 많이 해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비님도 네, 좋아하실 너무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좋아할 비님한테 거예요. 만나면 사과부터 좀 하고 싶어. 너무 죄송해서. 일단 만나야겠어요. 네, 사과하려면 일단 그 만나야겠네요. 말이야. 관문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사과하기 위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저 길에서 노래 부르다 차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걔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길에서 노래 좀 부르지 마 이러면서. 그런 걸 싫어했구나. 네, 싫어했는데. 저질했구나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습관이에요. 노래를 듣거나 부르거나 둘 중 하나 뭐든 해야 돼요. 혈관에 흐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DNA로. 네, 있어요. 그래서 걔네 집에 바래다 주러 가려고 우산을 같이 하나 나눠 쓰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콧노래가 나온 거죠. 어떤 노래인지 기억나세요? 아 그건 안 나요. 오케이. 예, 혈관이 흐르니까. 예, 혈관은 알죠. 플레이리스트가 이렇게 언제나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불렀는데 갑자기 내 진짜 싫다고 했지 이러면서. 진짜 화가 났다. 그러니까 사연까지 있었어. 자기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노래방을 하셔서 이걸 듣고 자라서 자기는 노래에 트라우마가 있다. 짜장면집 아이들이 짜장면 싫어하듯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싫다고 했지. 아 그만 만나자고. 그래갖고 집 앞에 데려다주고 헤어지고 우산 집어 던지고 집에 그냥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어떡해. 흥얼흥얼이었어요? 아니면 열창이었어요? 저 딴에는 항상 흥얼흥얼 하는데 그 다른 친구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서 있는데 네가 노래하는 게 들리더라 이러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네, 건너편에서 들리더라. 그래서 열창했네. 저는 항상 흥얼흥얼 한다고 생각하는데 흥얼이 아니었어. 예.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잘하지는 못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구나. 예. 확실히 헤어진 이유를 알겠네요. 지금 이미 약간 질리신 눈빛이신데요. 질린 눈빛이 아니라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한. 아니 저기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 동생이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라고요. 간식을 하나씩. 아유 선배님. 아니 이걸 간식을 하나씩. 색깔도 다 다르게 맞춰갖고. 보자기로 이렇게. 선생님. 아유. 언박싱 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아니 평소에도 진짜 이거는 매번 예, 이렇게 매번 주시니까. 이렇게 방송은 양손 내 동생이 비할 바가 사왔어. 아니고 드리라고. 그냥 따로 만나서 티타임만 가져도 뭘 꼭 계속 주세요. 다 똑같네요. 네, 저 진짜 저 매번 바디용품도 그러셔가지고. 선물 받고 선배님한테. 저는 집에 향초가 5개는 있어요. 아, 선배님한테 받으면. 뭐 진짜 아니 만날 때마다 향초 냄새 나나 생각할 정도로. 아니야 누가 너무 좋아한다고 다른데? 해가지고. 네. 이거 너무 수제 예쁜. 캐러멜? 맞아 아 캐러멜인데 예쁜 것좀 봐 이게 이거. 우리 전통으로는 이걸 연과라고 한대. 연과. 연과. 연과라고 한대. 그래서 이게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야. 와, 그러니까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이런 걸 또 먹겠어요. 아 그리고 생각난 김에 그냥 이것도 좀 선물을 줘야겠다. 아니 아, 뭐 또 이렇게 있어요? 뭘. 아니 아니, 아니, 선배님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선배님은 방송하러 오라면서요. 그러니까. 또 받을 줄 이건 몰랐는데. 진혁이고. 선생님 또 신간 나오셔가지고. 이게 둘이 바뀌었나 한번 봐봐. 감사합니다. 신간이 이번에 2권이나 나와서 너희 주려고. 아시잖아요 작가님이시니까 책을 한 권 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골수가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자식을 아니, 낳는 알지, 일이라고. 방송을 알지, 하면서 알지, 이걸 알지. 같이 한다는 알지. 거는 사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두 두 개를 번씩이나. 방송인 이금의 첫 어린이 책이에요. 맞아. 어린이 책을 어떻게 내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책은 응. 비슷한 시기에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는데 엄마 아빠들이 요즘 아이들이 예쁘게 말하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쓸 수 있겠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매일 진행하니까 알지만 맞아. 라디오에는 자기 아이 사연이 많이 오잖아. 많이 오죠. 정말 그렇죠. 많이 오죠. 비슷한 사연도 많이 네. 오고 또 내 주변에 보면 아나운서가 많으니까 후배 아나운서 딸 아들 중에 어쩜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30편을 내가 약간 각색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엄마는 요즘 자꾸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서 뭐 주름살 얘기도 하고 피부과 얘기도 해요. 아빠는 옆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세요. 운동을 해 운동을. 엄마는 또 셀쭉해지세요.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 엄마 손을 잡고 걷는데 엄마가 꽃집 앞에 멈춰 섰어요. 어머 봄이구나. 프리자가 벌써 폈네. 아 예쁘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얼른 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가 더 예뻐. 엄마는 아주 천천히 아이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아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너도 그래. 너도 예뻐. 꽃보다 봄보다 더 예뻐. 아유, 듣기만 해도 기분이 그러니까요. 감성적이다. 좋아지고 몽글몽글. 행복하고 예. 이런 거를 30편을 썼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했던 말이야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내 후배한테 그 아들이 한 말이었거든. 이거 아들한테 요즘에 좋은 말 안 나가는데 이거 읽고 좀 예쁜 말 좀. 네. 일단 눈 마주치면 좋은 말이 나갈 그치 수가 없는데. 당연하지. 좋네요. 나를 위한 책인데. 확실히 교육용이네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금희 선생님의 돈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돈을 걱정. 선생님이 그치. 너무 퍼주시니까. 너무 퍼줘. 그러니까 퍼줘도 약간 퍼줘도 해도 너무 하니까
선생님 괜찮으시냐고. 이거 이렇게 많이 써서 전 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돈도 잘 빌려주실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이런 성격이면 분명히 누군가가 쉽게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막 그런 걸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거 막 돈 달라는 사람 많지 않냐고. 돈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보다 진짜 돈이 없다고. 보기보다 진짜 다 퍼져서 남은 게 없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진정성 맞아, 있게 맞아. 들리는 거예요. 맞아. 예. 근데 저희 둘이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저도 이거 얘기 들으니까 네. 매번 만날 때마다 맞아요. 조로 시작하는 그 향수. 향수 있잖아요. 네. 바디워시로 이거 매번 주시니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도자기로 만든 일부러 걸, 가서 어. 그거를 제 아는 작가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일부러. 멋있다. 만들고 그 한이는 친구는 이제 꿀을, 꿀차에 이제 타서 너무 드시고. 이쁘지. 그래서 했는데 누나가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안 해도 돼. 괜찮아. 하면서 이제 챙기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받아갔지. 네, 다행히도. 주인 예. 거니까. 저희는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너무 겁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받으실까 봐. 안 받으실까 봐. 왜냐면 계속 이렇게 주시기만 하고 너넨 절대 준비하지 마. 매번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과일을 좀 드세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민망하셔서 말 돌리시는 네. 거예요 지금. 그냥 나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나는 내가 버는 수입의 10%는 주위의 도움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10%는 나눠야 한다. 나눠야 된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쓰는 것도 글은 혼자 쓰지만 결국 출판사에서 이걸 만들어 주시고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셔야 알죠. 책이 독자에게 가는 거잖아. 우리 다 그럼요. 마찬가지잖아. 그럼요. 맞죠. 네. 그러면 내 주변하고 나누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나도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상영 너무 걱정하지만 나는 90세 넘게까지 일할 거야. 나는 여자 송혜 선생님이 되는 게 나의 그 목표이기 걱정은 안 때문에 일이 끊이지는 돈 않아요. 빌려줄까봐 걱정인 거지. 그래, 남 좋은 일 악용할까봐. 시킬까 봐. 악용할까봐. 이거 보고 또 누가 돈 달라고 전화할까봐 걱정되는데. 예. 작가님 그 책 대박 나고 연락이 많이 왔군요. 전 돈 빌려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의 뭐 마음이나 상황도 이해는 가지만 네네네.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는 돈이 많지 않고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를 거야. 누구는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 같아. 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관계 덕분이고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도 관계 때문일 것 같아. 관계 덕분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관계를 그냥 잘 맺고 싶어. 그냥 그건 내 생각? 그러면 선배님의 최종 목표를 따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내 목표는 이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고 이러지는 않아. 않고. 그냥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도 잘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그냥 오래 일하고 싶다. 오래 일했으면 좋겠다. 오래. 근데 그건 뭐 너무 명징해요.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래 좋은 사람들 곁에 있고 싶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선배님이랑 함께하는 날은 매일 사랑하기 좋은 날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